안녕하세요. 은빛바다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죠. 눈도 많이 내렸고 여러가지 환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이럴 때 어려울 때 뭔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이럴 때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연주도 마음대로 못 하시니까 이럴 때 기본에 대해서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시면 유튜브가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64강이죠. 아코디언 연주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아코디언 악기, 아코디언 선택,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한국은 지금 무척 춥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한국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에 계시면서 고향 생각하시면서 걱정 많이 하시겠죠. 모두들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코디언 음색을 좋아하시는데 아코디언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아코디언 악기, 아코디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드리고 핸드폰을 켰는데 충북 괴산에서 사시는 66세니까 아직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예전에는 60 넘으면 할머니 그랬는데 요즘은 80대도 아주 건강하게 아주 예쁘게 아가씨처럼 해다니시니까 할머니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기준은 나이와 상관없이 손주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80세 되셔도 모습 봐가지고는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아요. 제가 여성분들, 여자분들 보는 안목이 조금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0세 되셔도 다 아가씨 같고 젊어 보이고 그러시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 엄마는 90이 넘으셨거든요. 아주 건강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코디언이 선택만 잘 하시면 지금 인천에서 86세에 열심히 아코디언 연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86세예요.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 책을 본다든지 암기한다든지 무엇을 배우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악기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기를 고를 때는 괴산에서 연락 오신 66세 되시는 여성분이 악기를 들다가 골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려고 악기를 준비했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던 거예요. 이 악기 들다가 허리 나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를 선택할 때 120베이스 41근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기는 연주하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연주하는 사람이. 그리고 악기의 무게를 덜 느껴야 돼요. 왜 우리 예전에 지게 저 보셨잖아요. 지게가
등에 딱 붙으면 무게를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깨 멜빵을 잘못 조정하면 지게가 엉덩이 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덜렁거린다 그러나? 덜거덕거려 가지고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해지에서 시골에 내려온 분들이 예전에 뭐 도와준다고 지게 치고 그러는데 지게 못 치더라고요. 그처럼 아코디언을 선택할 때는 내 몸에 맞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좋은 악기냐 나쁜 악기냐, 물론 좋은 악기도 있고 나쁜 악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악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기의 가장 기본적인 좋은 것은 이렇게 악기를 맸을 때 무릎 위에 악기를 얹으려고 멜빵을 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턱에서 주먹을 이렇게 세워서 턱에 갖다 붙여서 악기 사이에 딱 주먹이 들어가면 요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고요. 멜빵을 무릎 위에 악기를 놓기 위해서 멜빵을 푸는 순간 악기가 끈이 느슨해지니까 덜렁덜렁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악기가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주고 있죠. 왼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죠. 그런데 건반은 손가락으로 힘으로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받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손바닥으로 악기를 받치고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자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벨로저 바람이 쉽게 들어가고 쉽게 빠지면 그 악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나쁜 악기다. 좋은 제품으로 만들면 좋은 악기죠. 그런데 그 악기를 사용하는데 사람에게 무리가 오면 나쁜 악기가 되는 거예요. 나쁜 악기. 그래서 뭐 이태리제가 좋다, 체코제가 좋다, 독일제가 좋다, 뭐 미국제가 좋다, 일본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한국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악기는 물론 아코디언을 특성화시켜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악기가 내 몸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악기를 맸을 때 주먹을 쥐고 턱에 악기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주먹 하나가 들어가면 간격이 맞아진 거예요. 그리고 악기와 무릎 사이가 가능하면 떨어지는 것이 연주하시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악기도 일종의 운동이거든요.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코디언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막 리듬을 타고 액션을 취하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왜? 건반을 놓칠까봐, 왼손 버튼을 놓칠까봐 악기를 무릎 위에 놓고 고정을 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초보자들이 어쩔 수 없죠. 왜? 아직 막 건반 솔도레 미레 도레 섬치박이도 제대로 못하는데 악기가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요 무릎과 악기 사이에 뭔가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악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무릎 위에 무조건 놓으려고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무릎도 악기를 얹어 놓고 5분 10분 넘어가면 무릎이 아파져요. 다리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다리에 무리가 가면서까지 연주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의 받침대를 무릎에 놓고
악기를 약간, 그러니까 무릎 위에 악기를 얹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악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밑에 받침대 위에 악기를 놓으면 잡아주잖아요. 악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좀 잡아주잖아요. 요렇게 악기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지, 아코디언을 무릎 위에 올려서 연주한다는 그 생각은, 제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무릎 위에 악기를 올려놓는 순간 하체를 쓸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악기가 따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허리가 고장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무릎 위에 얹은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한두 시간 연습하시다가 악기를 메고 딱 일어서는 순간 허리가 뚝 거리는, 뚝 소리 나면 큰일 나죠. 그럴 때는 악기를 앉은 자세에서 의자를 하나 옆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당겨서 악기를 풀어서 살짝 얹어 놓고 그 다음에 몸을 푼 상태에서 일어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코디언은 어깨에 매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 과정이 항상 필요하죠. 그리고 악기를 선택하는데 120베이스 4열, 5열이 좋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코디언은 건반악기잖아요. 건반악기, 기타, 화음악기죠. 건반, 화음악기예요. 화음악기. 실력이 안 되면 멜로디만 연주하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화음으로 연주하게 되잖아요. 화음으로 연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른손 소리의 크기와 왼손 베이스의 소리가 크기가 일치되려고 하면 최소한 오른손이 3화음 정도는 눌러야 왼손에서 나오는 베이스 소리와 오른손에서 나오는 멜로디 소리가 균형이 맞춰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악기를 만들 때 베이스의 소리를 소리의 크기를 어떤 기준에 맞추느냐,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악기의 왼손 베이스 악기가 크잖아요. 소리가 크죠. 오른손 소리가 작죠. 베이스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래서 오른손에서 건반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만, 이래도 베이스 소리가 커요. 오른손에서 도미소를 잡고 왼손 베이스를 눌러보세요. 딱 밸런스가 맞아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반악기는 화음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화음 연주 좋아하잖아요. 화음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이 화음을 잡았을 때 베이스가 오른손 소리만큼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화음을 도미소를 잡았을 때 베이스 소리인지 오른손 멜로디 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요런 균형을 맞추어서 베이스 소리와 멜로디 소리의 균형을 맞춰 놓은 거예요. 우리 흘러간 옛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소리가 무조건 커야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스 소리가 너무 소리가 크면 오른손 멜로디를 들리지 못하게, 베이스 소리가 오른손 멜로디 소리를 잠식을 해버려요. 잡아버려요. 왼손 베이스만 들리잖아요. 보세요. 오른손 멜로디만 연주했을 때 베이스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코디언은 어느 정도 연습하시면 오른손이 화음 연주를 하셔야 왼손 소리와 오른손 소리가 균형이 맞춰져요.
오른손은 도미솔 음 3개를 눌러야 베이스 소리와 균형이 맞춰져요. 보세요. 듣기 좋죠. 그런데 아코디언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오른손 화음 연주를 하면 멜로디가 무슨 멜로디인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음악 악기를 연주하신 지 한 3년에서 5년쯤 지나면 이제 화음 연주라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그 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교향악단 연주하면요, 우리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안 가시잖아요. 왜? 무슨 소린지 들리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한 4, 5년 이상 하다 보면 첼로 소리, 피콜로 소리, 클라리넷 소리, 플룻 소리, 바이올린 소리, 비올라 소리, 첼로 소리 따로따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의 음악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트로트는 쿵짝이 좋다, 음악은 트로트가 최고야, 내가 좋아하니까 최고처럼 들리지만요, 가수가 트로트 가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코디언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하면 화음 연주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른손 음량 50, 왼손 음량 50, 50대 50이 서로 부딪혀서 100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코디언을 선택하실 때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한 5kg에서 7kg 사이 되는 물건을 들고 이렇게 다녀보세요. 집에서 왔다 갔다 운동하시면서 왔다 갔다 한 7kg 되는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한 30분 정도 들고 다니셔도 큰 무리가 없으면 그 한 7kg 정도 되는 악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30분 들고 다니도 문제가 없으면 이 악기를 손으로 들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게 되잖아요. 멜빵으로 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연주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거 참고하세요. 그럼 10kg짜리를 들 수 있다. 그럼 10kg의 악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2, 30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그 악기를 선택하셔도 돼요. 한 10kg 정도. 왜냐하면 어깨에 매면 훨씬 힘이 덜 드니까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41건반 120배 있어, 37건반 80배 있어,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만 듣고 37건을 샀어요. 그것도 4열을 샀어요. 악기 들다가 허리 다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악기를 고르실 때는 악기를 이 단추를 위에 풀고 아래쪽에 단추를 풀고 난 뒤에 악기를 가만 들고 있는 거예요. 메고 있는 거예요. 벨로지가 벌어지지 않죠. 이런 악기가 좋은 악기예요. 그런데 어떤 악기는 오른손에 건반을 눌렀는데도 벨로지가 열리지 않는 악기가 있어요. 이런 악기를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벨로지를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벌어졌죠. 왜 벌어진지 아세요? 이 벨로저 베이스의 무게 때문에 약간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악기가 좋은 거예요. 멜빵을 메고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벌어졌죠. 이
베이스의 그 무게 때문에 약간 벌어졌죠. 이런 악기가 좋은 거예요. 왜? 공기가 아주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로즈를 붙였을 때 오른손으로 건반을 누르는 거예요. 벨로즈가 천천히 열리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연주했을 때 벨로즈가 아주 천천히 열리는 이런 악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악기. 그러니까 항상 악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가셔서,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학생들도 이것을 알아야, 선생님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선생님들은 무조건 120 베이스를 사래요. 120 베이스가 좋은 악기인 건 분명할지 모르지만 그 악기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면 여러분들을 악기를 못하게 망치는 악기일 수도 있어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벨로즈를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만 연주하는 거예요. 네 마디 연주했죠. 네 마디 연주했는데 6박자 46에 24 약 28초가 지나갔는데 악기가 이 정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 좋은 악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연주를 하는데도 벨로즈가 열리지 않는다. 이건 좋은 악기가 아니에요. 왜? 힘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악기 연주하면서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줘서 벨로즈를 열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악기가 벨로즈가 열렸을 때 그 다음 할게요. 여기에 다리 있죠? 다리 받침대 요걸 딱 잡고, 아니면 요 밴드에 엄지를 딱 걸고 들어줘요. 악기가 들어주면 왼손이 힘을 주지 않아도 오른손이 건반을 누르면 닫히게 돼 있어요. 또 네 마디 연주했죠. 46에 24. 요런 악기가 좋은 악기예요. 좋은 악기라고 해서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좋다,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나쁘다, 저는 악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 유튜브니까요. 혼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죠. 악기가 움직이죠. 자, 요 상태. 어깨에 악기를 메어서 무릎에서 떨어지는 게 연주 자세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악기를 메어서 무릎에 악기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1시간, 2시간 연주하면서 허리 흔들어주면 자동적으로 몸이 이완되잖아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악기를 무릎에 얹어놓고 고정돼서 연습하다가 악기 들고 일어서면 허리 뚝!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서 악기가 떨어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야 흥도 나죠. 이렇게 또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리듬을 타잖아요. 이 무릎 위에 딱 얹으면 리듬을 탈 수가 없어요. 여기 34근반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34근반. 그리고 아마추어들은 30근반만 해도 충분해요. 베이스요. 많지 않아도 좋아요. 어디 가서 인류 연주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즐겁게 연주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악기 막 큰 악기 메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가방 큰 거 들고 다닌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가방이 작아요. 왜? 오늘 수업 받을 책만 들고 가는데, 가방 큰 친구들은요 시간표 안 봐요. 책가방 안에 교과서가 다 들어있어요. 왜? 무슨 시간표인지 챙기질 않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가능하면 무릎에서 악기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연주할 때. 아니, 다른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 TV에 보면 악기 연주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할 정도로 빠져서 막 이러잖아요. 아코디언도 그렇게 음악에 빠져서 그렇게 연주를 해야죠. 뭐 새색시도 아니고 이제 장가온 총각도 아니고 가만 앉아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빠하고 나하고 꽃밭에서 놀던 생각하면 가만 앉아서 꽃밭에서 놀아요. 아빠하고 장난치고 아빠 나 잡아봐라 뭐 이렇게 막 장난치고 꽃밭에서 뛰어다니면 아빠는 딸 이름은 수가 꽃이 지금 꽃대 올라온다, 꽃 새싹 나는데 밟는다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는 데가 꽃밭이지. 얌전하게 있는 게 꽃밭이에요. 따르릉 얼마나 신납니까? 자전거 타고. 옛날에 제가 거제도에서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점에서 1시간 뭐 대여해 주는데 뭐 돈 받고 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전거 처음 배운 친구들 얼마나 신났어요. 막 움직여야지 움직여. 얼마나 멋있어요. 왔다 갔다. 근데 무릎이에요. 딱 얹으면요. 우리 트로트 들을 때 열린 음악회 할 때 보면 관객들 좋아서 막 이렇게 어깨 덜썩덜썩 박수 치잖아요. 아코디언도 그렇게 연주해야지. 새색시나 뭐 세장가온 총각처럼 가만 앉아서 뭐야 이거. 관객들은요 연주하시는 분들의 표정과 그 몸동작 리듬 타는 데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 위에서 악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악기를 멜빵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주먹을 잡고 턱 밑에 넣었을 때 하나 정도 들어가면 이 악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벨로즈가 연주할 때만 열린다. 멈춰야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멈추지 않으면 그 차 타면 큰일 나죠. 아코디언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야죠. 벨로즈가 딱 멈춰야죠. 연주를 안 하면. 이런 악기가 좋은 악기예요. 그런데 어떤 악기들은 벨로즈가 열렸어요.
그런데 벨로즈를 살짝 들면 다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힘으로 닿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살짝 듣고 연주를 하는데 벨로즈가 다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면 억지로 닫으려고 연주하면서 닫으려고 그걸 용을 쓴다 그러죠. 용을 쓰니까 왼쪽 어깨가 나가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코디언은 물론 건반이 제 소리가 난다는 기준 하에서 벨로즈가 오른손 연주만 할 때 이렇게 천천히 열리면 좋은 악기, 그리고 벨로즈가 힘으로 닿지도 않고 약간 들어줬는데 벨로즈가 천천히 닫히면 좋은 악기. 아시겠습니까? 이 기준을 꼭 아셔야 돼요. 이 기준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몸에 고장이 나지 않고 몸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몸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주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기 고를 때 이 멜빵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멜빵이 간격이 보여드릴게요. 이 왼손 손목걸이, 이 손목 밴드 조정할 때 요 둥글게 조이고 넓히게 하는 요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뻑뻑하거나 녹이 슬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이 손목 밴드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요. 그래서 간격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요 밸브 밀고 당기는 거 요거 꼭 검사하셔야 돼요. 부드럽지 않으면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요게 34근이라 그랬죠. 34근.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1, 2, 3, 4 설명해 드리려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시간을 한번 보고요. 얼마나 됐나? 아이고 32분이네요. 32분. 제 핸드폰에 찍으면 32분 정도, 35분에 끊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37근이에요. 37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 제 핸드폰 번호가 밑에 달리잖아요. 악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물론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알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전화를 드려서 체중이 얼마나 되세요? 키가 얼마나 되세요? 그런 걸 여쭤볼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배가 나왔어요, 배가 안 나왔어요, 이런 것도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면 아우 숙녀 뭐 체중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앞에는 배우는 학생은 80, 90도 학생이에요.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에요. 그냥 학생. 은빛 바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